네,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한 오후 2시 때였나요? 오후 2시가 아니라 오후 1시 한 40분쯤이었나? 그때 기준으로 일단 1차 마감 방송 오후장에 마감 방송을 일단 녹화를 했고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그거를 지금 영상보다 앞서서 올려드릴 예정이라서 그거를 먼저 보시면 좀 더 나을 겁니다. 안 보신 분들은 그거를 보시되 기준 시간이 지금 장 마치는 이 시간 마친 시간이 아니라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의 기준으로 수급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반영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뀐 내용이라고는 이따가 아까 전에 먼저 올려드린 내용에서 좀 바뀐 내용이라고 하면은 옵션 수급하고 외국인 선물 수급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 외국인들이 일단 오늘 콜풋을 모두 양매수로 처리를 했습니다. 어,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이 콜 옵션에서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로 마감을 짓는 날인 것 같은데 또 이게 이따가 4시 넘어가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장 마감 시간이 일단 방송 녹화 시간이 지금 3시 47분이 지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비교적 비싼 옵션을 좀 사들였어요. 그쵸? 옵션이 계약수로 보면 지금 9천 계약이 풋옵션을 사고 콜옵션은 약 4,600 계약을 매도했는데 금액은 둘 다 양매수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콜옵션에 굉장히 비싼 쪽으로 샀는데 320 콜옵션과 317.5 콜옵션을 주로 공략을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자면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남겨둔 것 같아요. 한 300 조금 올라가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풋옵션도 뭐 조금 더 내려가는 방향 312.5 정도에 좀 강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312.5와 310 풋에다가 좀 강화를 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은 모든 구간에다가 대비가 지금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잃지도 않고요. 또 그렇다고 뭐 크게 욕심을 내지도 않고요. 크게 욕심을 내는 구조는 옵션에서 외국인들이 300 밑에입니다. 300 밑에까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보고 거의 비현실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외가격 베팅으로 그냥 버리는 구간이라고 친다면 어, 의미 있는 구간대에서는 사실 큰 타격이 없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수익도 아닌 이미 다 챙겨놨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들은 뭐 옵션에서 이번 3월물 가지고 한 얼마야? 한 160억 정도를 이미 240억 정도를 이미 실현해놨어요. 수익을 200억 이상 충분히 수익 실현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잘 짜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위의 저항대와 아래의 지지 라인을 모두 염두에 둔 베팅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이 아까 전에 오전에 이창용 총재의 그 우리 물가가 잡혔다라는 발언과 함께 잠시 급등이 나왔었죠. 다들 보셨다시피 톡방에 뉴스 바로 공유해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시면 분봉으로 선물을 보시면 순간적으로 몇 시야 11시가 좀 넘어갔을 때 홍콩 항생 지수가 올라가면서 같이 요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에 진짜 강한 저항대가 있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 구간을 그어놨습니다. 321.5예요. 321.5 선물 저항대를 일시적으로 힘에 의해서 끌어올렸는데 수급이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수급이 동반되지 않은 급등이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고 라이브 방송 당시 시간대에서 얘기를 드렸죠. 특히나 이제 우리 정혜연님 파생반에도 계시고 주식반에도 계신 우리 정혜연님 한 분이 콜옵션을 가지고 계셨는데 콜옵션을 익절하셨다라는 소식과 함께 굉장히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면은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했고 이 상태에서 콜옵션을 쥐고 있는 것도 굉장히 용감한 거였어요 사실.
뭐 계속 행보를 하던 시간 속에서 이 어떤 방향으로 진출할지 모르는 배팅이었기 때문인데 운 좋게도 뭐 운이 좋았던 뭐 어떤 의도를 하셨던 어쨌든 좋은 급등이 나왔다면은 빨리 옵션은 청산하는 게 좋은 전략이었죠. 어쨌든 저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다시 내려오고 저항대 벽에 두 번이나 맞고 떨어졌습니다. 마치 어제 나스닥에서 보인 저항벽을 맞고 떨어진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어제 나스닥이 지금 요 저항대, 이 지금 내려오는 이 저항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인데 요게 순간 일시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맞고 떨어지면서 하루 종일 또 오후장 내내 미국의 오후장 내내 밀리면서 원위치돼서 끝나는, 즉 윗꼬리 음봉을 달면서 끝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마감했죠.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 상단 추세 저항대 가장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여지는 요 선을 돌파할 때 거의 망치로 두들기듯 그렇게 밀려서 끝났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과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선물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저항대 가장 앞두고 있는 중요한 강한 저항대를 모두 돌파에 실패하고 끝난 하루였습니다. 모두 파월 청문회를 보고 가자라는 것 같아요. 일단 확인하고 돈을 쓰더라도 상방으로 붙이더라도 확인하고, 혹은 확인하고 밀리더라도 뭐 하여튼 변화를 줄 텐데 확인하고 가자라는 것 같습니다. 상원 오늘 일정이고요. 하원 내일 일정. 오늘 밤 12시 오늘 밤 12시고요. 한 몇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바로 12시라고 해서 12시에 뭐 지표 발표처럼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12시에 청문회를 시작해서 뭐 이래저래 준비하고 개회사하고 막 시간을 끌겠죠. 그리고 일단은 일부 이 파트 1으로 준비된 뭐 연설문을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뭐 질문이 어떤 순서로 그리고 어떤 쪽을 주로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의 움직임 전개가 어쨌든 오늘 밤 12시부터 한 새벽 한 4시 정도까지는 3, 4시까지는 계속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 파월 청문회 영향권에서 굉장히 요동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선물하시는 분들은 특히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본장 거래는 자신 없으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해외 선물을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내야 되겠지만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어쨌든 해외 선물이 메인이 아니신 분들, 국내 시장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굳이 무리하게 그런 큰 요동치는 변동성에서 괜히 역으로 양방향으로 양싸다고 맞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겪지 마시고 가급적 그 전에 초저녁 안에 마무리를 짓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항상 제가 늘 강조해왔죠. 본장은 함부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고. 본장에서는 이렇게 원웨이가 한번 잡혀버리면은 개인들이 먹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그냥 금방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강할 때는 함부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나스닥은 1개항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금액 차이를 보이게 되죠. 변동성이. 또 뭐 이것저것 또 셀까봐 여기서 이런 내용을 또 마무리 짓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증시를 놓고 보자면 이 강한 저항대를 막힐 막힐 준비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막힐 대비와 그 다음에 하단 지지도 막을 대비 뭐라고 표현할까요? 막을 준비, 막을 대비. 하여튼 뭐 그냥 뜻만 통하면 되겠죠. 지지와 저항을 막힌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외국인들이 다 베팅돼 있고요. 그걸 뚫어버리는 것도 생각하면서 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이 다 열려 있어요. 참 이번 수급 만기 내만여의 날 만기 수급을 보면서 놀란 것은 이 가운데 묶어두면서 요 사이에 딱 묶어두면서 가둬놓을 수도 있고요. 크게 진출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모두 다 가능하게 만드는 참 특이하고 까다로운 그런 만기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상방 전개를 하고 있다고 한들 상방은 굉장히 먼 코스고요. 340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버겁고, 그래서 개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상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가까운 범위에서는 하방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보면 또 파월 의장이 정말 이상한 얘기만 하지 않으면, 시장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이상한 어, 돌발 발언 정도만 하지 않는다면 윗방향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돌발 변수에 의해서 추락할 수도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모든 방향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우리는 오늘 정혜원방에서 수익 종목 두 종목을, 특히나 이제 한 종목을 메인으로 더 삼고 있었던 종목을 매도 처리해서 익절하고 현금화를 더 만들어 두었습니다. 현금을 좀 더 만들어 두었고요. 어떤 방향으로 가든 현금이 있으면 괜찮아요. 아래로 내려가면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불안하죠. 그죠? 가지고 있는 종목도 또 떨어질 수 있고. 하지만 내가 현금이 있으면 그나마 내가 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더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파해서 위로 변동성을 세게 주더라도 어차피 종목들은 다 똑같이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똑같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된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현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가까지 현금을 많이 최대한 만들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혜연방에 공식적으로도 두 종목을 매도하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네, 뭐 나머지는 또 이제 진짜 내일 결과 보고, 또 내일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하원까지 결과를 보고 나면 두 개가 다를 수가 있어요. 두 개가 변화가 다르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까지 보고 나면 우리는 내만유의 날 보내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 발표도 있고, 뭐 그때부터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쭉쭉쭉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3월달의 보스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일단 파월 청문회로 시작해서 FOMC까지 가는 과정들인데 7, 8일 파월 청문회, 그 다음에 8일에 베이지북 공개 졸트 보고서가 공개되고요. 9일에 중국 PPI, 그 다음에 우리 내만여의 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고요. 10일에 미국 고용 보고서 공개되고, 14일에 미국 CPI 있고, 15일에 소매 판매 있고요. 16일에 ECB 통화정책회의에, 그 다음에 17일에 미국 내만여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22일 FOMC까지. 22일은 369 12월에 해당되는 중요한 FOMC로서 이번에 점도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FOMC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FOMC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주목을 하고 있고, 변동성 또한 굉장히 강하게 연출이 될 거예요. 요게 지나고 나면 요거까지 무사히 넘어간다면 다소 편안한 올해장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억지스러운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면 FOMC에서 뭐 점도표가 진짜 시장이 예상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갑자기 돌연 뭐 그렇게 발표가 된다거나, 아니면 뜬금없이 갑자기 0.5bp를 올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설령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시장 소화를 해 나갈 것 같아요. 어쨌든 22일을 잘 지나고 겪어 나면은 올 한 해 농사를 본격적으로 지을 수 있는 시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포지션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 다르고요, 옵션 포지션 다르고요, 선물 옵션 토탈 포지션이 다르고요, 주식을 현물을 포함한 포지션을 놓고 보면은 또 다릅니다. 현물을 포함하면 외국인 자체가 긍정적으로 확 바뀌어요. 선물을 봤을 때보다, 혹은 선물 옵션을 놓고 합성으로 봤을 때보다, 주식 현물을 데이터를 값을 합쳐서 놓고 보면요, 즉 주식과 현물 주식과 선물과 옵션을 모두 합산해서 놓은 포지션, 종합 포지션을 보면요, 외국인들을 놓고 볼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올 한해 어떤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기 투자 형태로 들어온 그 현물, 신흥국을 산 현물 매수를 무시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요약해서 끝내려고 했더니 또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전 영상하고 지금 영상하고 아마 같이 이어서 보시면 약간 어느 쪽으로 또 보완이 될 겁니다. 그쪽에서 좀 다뤘던 이야기들과 이전 동영상에서 다뤘던 이야기들과 지금 다뤘던 이야기들 합쳐보면 현재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또 윤곽을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정보 공유 단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정회원분이 아니시더라도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 카톡방에 입장하셔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물론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정보는 정회원방에 올려드리는 정보의 한 절반에서 70% 정도 될 거예요. 50% 정도. 당연히 종목 매매에 대한 거는 당연히 언급을 안 드리고요. 종목 매수 매도를 끝까지 봐드리는 거는 정회원방 영역이고, 파생반에서도 어떤 포지션 관점, 이제 내마녀의 날 오죠. 그럼 옵션 수고하셨습니다. 포지션 관점, 그리고 옵션 구조 짜는 거 이제 4월물로 가면 시작하긴 할 건데, 아직 인원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냥 조율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할지 좀 보고 있는 이제 초반 기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윤곽이 잡히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요. 어쨌든 그런 중요 관점들은 다 정해원방의 영역이고, 정해원방이 아닌 이 지금 공개 정보 공유 단톡방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가자,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떤 식으로 방을 운영하는지 정도를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방에 들어오셔서 공부하다가 나는 정해원방에 들어와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다시 연락을 주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혼자 하시겠다 하시면 혼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저는 뭐 그렇게 막 많은 욕심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도 한 번에 들어오시는 것도 원치 않고 한 분 한 분씩 들어오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좀 채팅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질문 있으시면 가급적 방송에다가 올려주시는 게 더 서로 소통하기 편하지만, 뭐 환경상 방송에 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올려주시면 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릴 건데, 또 밤 시간에 드리시는 건 제가 다음날 웬만하면 다음날에 방송에서 또 언급을 해드리거나 이렇게 할게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인연이 되신 분들 끝까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화면에 010-8719-2757로 연락 주시면 주식반 메인인 주식반, 그다음에 국내 파생반, 그다음에 해외 선물 증권사 전액 증거금 지원에 대한 내용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마칠게요.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카톡방과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 그다음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디 내마녀의 날 무사히 잘 좋은 결과로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22일 FMC까지도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